저희 전 시간에는 오전에 리스트라고 하는 걸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메서드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 중에서 메서드들 중에서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리스트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그 메서드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 알려드렸던 메서드가 append. append는 가장 마지막에 새로운 원소 한 개를 추가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소 한 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append를 하려고 하는 객체가 리스트다. 그러면 리스트 자체가 원소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객체를 리스트에 추가할 위치, 인덱스와 그 다음에 추가할 객체, 오브젝트를 넘겨주는 게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고요.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터러블 타입을 아규먼트로 주는 거예요. 이터러블 타입을 아규먼트로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리스트, 추가할 또 다른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extend는 무엇을 해주냐면 더하기 연산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새로운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아규먼트로 있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extend 확장을 해주는 기능이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append와 extend의 차이점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저희가 한 내용이었었고요.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를 삭제할 때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메서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서드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remove는 삭제할 값을 넘겨주시면 돼요. 삭제할 값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value, 아규먼트로 전달된 이 값 있죠. 처음에 등장하는 value를 value 한 개만 찾는 거예요. 한 개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그 점심시간 동안에 연결이 끊어주신 분들은 여기 다시 연결 한번 해주세요. 다시 연결 한번 해주시고 네, 다시 연결이 된 다음에는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에는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100이라고 하는 값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죠. 10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100이라고 하는 값을 삭제를 해볼게요. 리스트의 이름이 뭐죠? 리스트의 이름은 numbers예요. numbers. 그 다음에 삭제하겠다. remove. 자, remove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라 그래요? 삭제할 값을 넣으라 그러죠. 그렇죠?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move 하겠다, 삭제하겠다. first occurrence. 처음 등장하는 값을. 이 값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처음 등장하는 값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100이라고 해보죠. 100. 무엇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100이라고 하는 원소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100을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했습니다. 삭제한 다음에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죠. 삭제한 다음에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 어디에 있는 100이 삭제가 됐어요? 여기 있는 100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없어졌죠. 근데 뒤쪽에 있는 100은 어때요? 뒤쪽에 있는 100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remove입니다. 리스트에서 처음 등장하는 value 한 개를 찾아서 지워주는 메서드가 remove예요. remove. 되셨죠? 질문 있으십니까?
자, remove 말고요. 이번에는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리스트에서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팝. 팝은 인덱스를 주시는 거예요. 인덱스. 인덱스 위치에 있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는 메서드가 팝이에요. 팝. 자, 그런데 팝에서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팝 메서드에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몇 번째 원소를 삭제할까요? 아니면 삭제하지 못할까요? 무조건 첫 번째 원소를 삭제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원소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위치에 있는 원소를 삭제합니다.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 원소. 언제?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를 해요. 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가장 마지막에 넘버스는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였었어요. 리스트였고, 자,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해볼까요? 1이라고 하는 값을 삭제하고 싶어요. 1이라고 하는 값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버스가 리스트의 이름이고요.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요. 무엇을 전달한다? 인덱스를 전달한다. 인덱스를 전달하면 at 인덱스 위치에 있는 아이템, 원소를 삭제를 한다. 삭제하고 이거는 리턴까지 하는 거예요. 삭제한 아이템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삭제한 아이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덱스 0번 하고 넘겼어요. 0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는 출력값이 있죠. 그 전까지 우리가 append, insert, extend, 그리고 remove를 호출을 할 때에는 출력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값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값이 있는 거예요.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한 거를 출력을 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넘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넘버스는 죄송합니다. 실제로 넘버스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있는 녀석이 삭제가 됐어요? 여기 있는 녀석. 인덱스 0번에 있는 녀석이 삭제가 되고 첫 번째 원소가 뭐가 됐어요? 여기 인덱스 1번에 있는 게 첫 번째 원소가 됐어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인덱스를 전달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달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넘버스에서 팝 이렇게만 했어요. 자, 리턴 값이 뭐예요? 팝의 리턴 값이 뭐예요? 135죠. 135. 135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고 있죠. 삭제되는 원소가 리스트가 삭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원소인 135를 삭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넘버스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얘네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여기 텍스트 부분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한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할게요.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한다. 리턴을 한 다른 메서드들이랑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었던 메서드들이랑 다르게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삭제한 값을 리턴까지 해주는 리턴 값이 있는 메서드였었어요. 리턴 값이 있는 메서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삭제에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리스트에서요. 리스트에서 클리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클리어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리어가 깨끗하게 지우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깨끗하게 지우다라니까 모든 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모든 걸.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마지막 상태의 넘버스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 상태의 넘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넘버스에서 클리어를 호출을 해볼게요. 클리어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아규먼트가 없어요. 이거 아규먼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리턴 값이라는 얘기예요. 리턴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리스트에서 모든 아이템을 삭제하고 걸로 끝. 리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행. 여기서는 출력하는 게 없죠. 그렇죠? 자, 넘버스를 출력해 볼까요? 넘버스. 자, 출력한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출력했어요? 대괄호, 대괄호.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empty list. 비어있는 리스트. 빈 리스트. 리스트 안에서 모든 원소들을 다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다 지워지겠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원소의 값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하려면.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죠. 리스트에는 뭐가 있어요? 리스트에는 인덱스가 있죠. 거기에다가 뭐라 하면 될까요? 새로운 값을 저장해 버리면 되죠. 그렇죠? 네. 리스트가 있으면 그 특정 위치에 인덱스를 찾아가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다른 값으로 변경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위쪽에 넘버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수정할 수가 없겠죠. 새로 저장할게요. 자, 넘버스를 뭐 1, 3, 5, 7까지만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넘버스를 출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였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보죠. 인덱스 1번에 인덱스 1 위치에 값 얼마가 들어있죠? 3이 들어있죠. 값을 뭘로 바꿀까요? 100으로 바꿀까요? 100으로 변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버스가 리스트 이름이고 인덱스 1번이라고 찾으면 이 값이 3이잖아요. 이 값을 어떻게 하겠다? 10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넘버스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원소가 100으로
바뀌어 있죠. 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리스트와 for 반복문이라고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반복 가능한 타입이에요. 리스트는 반복 가능한 타입이고요. 반복 가능한 타입은 어떤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for in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for 변수 선언, in 그 다음에 interval 이렇게 쓰는 게 for in 구문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동안 range만 사용을 했었어요. 범위.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범위만 range만 사용을 했었는데 반복 가능한 타입에는 range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 문자열도 반복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열이 사실은 리스트였잖아요. 문자들의 리스트가 문자열이었잖아요. 거기서 문자들 하나씩 꺼내면서 출력했었죠. 기억나세요? 어제 했었던 거. 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hello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x 이렇게 하면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했죠. 첫 번째 값을 꺼내서 x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꺼내서 그것을 출력을 하고 세 번째 값 꺼내서 출력하고 네 번째 값 꺼내서 출력하고 다섯 번째 값 꺼내서 출력하고 이게 for in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터레이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터레이션 할 게 없으니까 블록을 빠져나가. 맞아요? 이게 저희가 for in 구문에서 했었던 방법이잖아요. 그럼 리스트도 어떨까요? 리스트도 똑같은 성질이다. 문자열과 리스트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에 넘버스가 있죠. 위쪽에 넘버스를 하나씩 출력을 해볼까요? for x in numbers. 여기서 넘버스는 뭔가요? 여기서 넘버스는 리스트인데 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고 4개의 아이템은 이거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있잖아요. 넘버스. 자,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x 출력해 볼게요. 네.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였고요. 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4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씩 꺼낸 거예요. 첫 번째 값을 꺼내면 1 출력했죠. 두 번째 값 꺼내서 100 출력했죠. 세 번째 값 5를 꺼내서 출력하고요. 네 번째 값 7을 꺼내서 출력을 해요. 이게 for in 부분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었던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의 원소가 있는 리스트의 아이템이 있는 인덱스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바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했었죠.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만 하세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는 뭐 배열에 랭스까지. 그죠? 기억나시죠?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 i번째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값을 이거를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런 구문이 없답니다. 인덱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하는 구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인덱스 0번부터 랭스까지 라고 하는 이 구문 파이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레인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레인지. 자, 우선 이 넘버스에서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요. 사이즈. 랭. 파이썬에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numbers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개수 리턴해주는 함수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리스트 numbers의 원소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 그게 랭이에요. 랭. 랭스를 줄여서 랭이라고 합니다. 랭. 저도 자바 하다가 자바 한 두세 달, 우리 한 4달 했죠. 예. 자바 넉 달 하는 동안에 파이썬 함수 이름 까먹었어요. 그 사이에.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무엇을 한다? 여기 설명을 보면 그 아이템들의 넘버, 개수를 리턴해 준다 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자,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용하시면 될까요? for index i가 range. 인덱스는 무조건 몇 번부터 시작이에요? 무조건 0번부터 시작이죠. 어디까지? length, numbers까지. range에서 시작하는 값 0을 시작하는 값을 생략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시작하는 값은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프린트 해보세요. I 프린트 해보세요. 0, 1, 2, 3. 이거 넘버스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아니에요? 0, 1, 2, 3.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넘버스에 몇 번째? i번째.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0번에는 아이템이 1번이 있고 인덱스 1번에는 아이템이 100이 있고 인덱스 2번에는 5, 인덱스 3번에는 7.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그 인덱스의 아이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레인지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레인지와 랭을 이용하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질문. 자, 우리가 다 공부한 거잖아요. 어제 우리 for 했죠. 어제 레인지 함수 했죠. 랭이라고 하는 함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이템이 몇 개짜리든 상관없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템이 10개짜리든 100개짜리든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근데 파이썬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다른 방법을 더 선호를 해요. 어떤 방법을 선호하냐면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numerate는 for in 구문에서 많이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복 가능한 이터러블 타입에서 그냥 리스트라고 할게요.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의 인덱스와 그 인덱스 위치의 값을 함께 동시에 반복 이터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뭐냐면 그래서 그 함수는 반드시 for in 구문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for in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numerate. 함수 이름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enumer 요 정도만 쓰시면은요. 요 글자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을 알려줘요. 노트북에서. 그럼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안쪽에 자 메서드를 보세요. 함수 설명을 보면 아규먼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뭘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터러블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터러블을 넣으란 얘기는 리스트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사용법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요. for in 구문에서 보통은 여기에 변수를 하나만 선언을 해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for in 구문을 보면 여기 numbers가 이렇게 원소 4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였기 때문에 for in 구문의 동작 원리는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x의 복사,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x의 복사,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x의 복사, 네 번째 원소를 꺼내서 x의 복사.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원소 이렇게 반복하면서 블록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for in 구문의 기본적인 실행 방식이에요. 그죠? range도 마찬가지예요. range라고 하는 것도요. range는 요런 범위잖아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하나뿐이죠. 아규먼트가 하나뿐이니까 0번부터 0, 1, 2 순서대로 쭉 돼서 어디까지? 랭스가 4니까 4보다 작을 때까지죠. 이게 range잖아요. 그죠? 0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값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게 4니까 4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range잖아요. 그러면 이 range에서 첫 번째를 꺼내면 인덱스는 0이고 두 번째를 꺼내면 인덱스는 1이고 세 번째를 꺼내면 인덱스는 2고 네 번째를 꺼내면 인덱스가 4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range는 0, 1, 2, 3, 4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가 필요했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에서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면서 하니까 변수가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덱스와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동시에 반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여기서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변수를 2개를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은 x, y라고 하든 혹은 인덱스라는 의미로 i, value라고 하는 의미로 v라고 하든 변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어주는지는 상관은 없지만 for in 구문에서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한다? 변수를 2개 선언한다예요. enumerate 함수를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때에는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하자? 변수를 2개를 선언하자. 인덱스 출력하고요. value
출력해 볼까요? 어때요? 위쪽이랑 똑같죠? 위쪽에 쓴 코드와 아래쪽에 쓴 코드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아요? 둘 다 별론가요? 네. 자, 이뉴머레이트 설명을 드릴게요. 넘버스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였었어요. 넘버스에 있는 값들은 1, 100, 그다음에 5, 7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리스트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리스트는 여기 첫 번째 위치, 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0, 1, 2, 3 요 시작하는 위치가 뭐예요? 인덱스 0번. 그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바로 생략할게요. 여기가 인덱스 2번, 여기가 인덱스 3번. 얘네들이 인덱스잖아요. 얘네들이 인덱스. 0, 1, 2, 3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값이란 말일까? 이해되시죠? 이뉴머레이트는 이렇게 반복을 할 때 2개를 동시에 꺼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2개를 어떻게 동시에 꺼내주느냐?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인덱스를 첫 번째 변수에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두 번째 변수에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for in 구문에서 enumerate가 하는 역할이에요. enumerate는 자기가 아규먼트로 가지고 있는 배열에서 배열의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의 값을 2개를 동시에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도 저장해야 되고 값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변수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터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터레이션을 하면 그 다음 인덱스는 뭐가 됐죠? 그 다음 인덱스는 1. 이게 첫 번째 변수로. 그 위치에 있는 값이 뭐예요? 100이죠. 100이 두 번째 변수로. 그래서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거예요.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려고 보니까 인덱스가 뭐예요? 인덱스가 2번. 이거를 첫 번째 변수예요. 거기 그 위치에 있는 값이 뭐예요? 5. 그거를 value에. 그렇게 해서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코드를 수행하니까 이렇게 프린트가 된 거죠. 이제 다시 또 포문이잖아요.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다시 반복을 하면 인덱스는 3번. 거기에 들어있는 값은 7. 이해되시죠? 그래서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코드를 수행하니까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터레이션 할 거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 할 거는 없어요. 여기서 for는 끝. 이해되십니까? 이게 for, in 구문의 동작 원리고요. 동작 원리는 똑같은데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를 더 써주면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꺼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함수,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enumerate 하나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range와 length를 쓰게 되면 인덱스밖에는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value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덱싱을 써야 돼요. 리스트 이름에서 이렇게 대괄호를 써가지고 인덱싱까지를 써야지만 값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편하죠. 변수만 선언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인덱스와 밸류 써버리면 인덱스는 인덱스끼리, 밸류는 밸류들끼리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되시죠? 오늘은 너무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연습 문제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연습 문제.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선 비어있는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빈 리스트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1 이상 10 이하 10 미만으로 할까요? 10 이하로 할게요. 1부터 10까지 10 이하의 정수 난수 5개를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숫자, 모든 정수들의 합을 계산하고 출력을 하세요. 하나만 더 할까요?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정수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하세요. 자, 이걸 하려면 다른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리스트에다가 정수들을 추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파이썬에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았죠. 그렇죠? 자, 파이썬에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위쪽에다 코드를 하나 할게요. 난수 만들기. 파이썬에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이것만 알려드리면 파이썬에서는 난수를 만드시려면 우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import random이라고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랜덤 모듈을 사용하겠다. 랜덤 모듈 import. 다시 얘기하면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랜덤 모듈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자,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랜덤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생성을 하시려면 랜덤 모듈을 임포트하고 랜덤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난수들을 만들어내려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에 그 랜덤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 랜덤 점 해보세요. 랜덤 점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얘네들이 전부 다 함수 이름이에요. 정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 함수 이름인데 그 중에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랜덤. 자, 볼까요? 랜덤은요. 아규먼트가 있다 없다. 아규먼트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리턴한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리턴한다? 플롯. 실수 타입을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실수 타입을 리턴한다. 어떤 실수를 리턴한다는 걸까요? 0과 1 인터벌 범위 안에 있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괄호를 좀 볼게요. 이 대괄호는요.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대괄호는 포함한다는 뜻이고요. 소괄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는 난수를 리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요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 위쪽은 함수의 아규먼트를 몇 개를 갖는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화살표 뒤쪽은 어떤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0 이상 1 미만이란 뜻이에요. 들으셨죠? 실행해 보세요. 여기는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네,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거예요. 이게 랜덤. 근데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필요한 게 정수난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랜덤 모듈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또 찾아보시면 돼요. 랜덤 모듈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rand ra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rand range의 사용법을 볼까요? rand range의 사용법을 보면 start, stop이에요. start와 stop인데요. 랜덤 넘버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데 시작값에서부터 끝나는 값까지. 그 다음에 밑에 또 뭐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는데 무엇을 고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고치고 있는 함수다. rand int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한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range 범위 안에 있는 start와 stop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난수들을 리턴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range의 특징 아시죠? range의 특징은 뭐예요? start는 포함, stop은 포함하지
않았죠? 기억나시죠? 스타트는 포함, 스탑은 포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얼마 이상, 얼마 미만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가 레인지였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이런 거예요. 1부터 5까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은 5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수 인트 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시작해 볼까요? 4 3 2 3 3 3 이렇게 나오죠. 4 몇 번을 하더라도요. 몇 번을 하더라도 5는 안 나와요. 5는 안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1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1이 한 번도 안 나오죠. 혹시 1 보신 분 계세요? 드디어 1 나왔네요. 그죠? 네. 1부터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난수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죠.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왜 round int의 문제점을 해결한 그 함수냐면 요거랑 비교하실 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range에서 시작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작값은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시작값은 기본값이 얼마예요? range의 시작값 기본값은 0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random, rand, range 그 다음에 그냥 5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0 이상 그 다음에 5 미만의 범위에 있는 범위의 정수, 난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하지만 5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0 나왔죠? 0 나오고 아무리 하더라도요. 5는 안 나옵니다. 0,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0, 1, 2, 3, 4 중에. 이게 rand range. 그 파이썬의 기본 그 인덱스를 사용할 때요. 인덱스를 사용할 때 기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인덱스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전체 랭스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값에는 크거나 같다. 등호가 포함되고 끝나는 값에는 뭐뭐보다 작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시작하는 값은 포함,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rand int는 그거에 rand int라고 하는 거는 여기 range를 보시면 A도 포함, B도 포함이에요. start도 포함, end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던 그 관습, 시작값은 포함하고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그 관습과 약간 배치가 되는 그런 함수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대부분은 끝나는 거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얘는 끝나는 거를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혼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체할 목적으로 rand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파이썬에서. 처음에는 rand int만 있다가 rand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나중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rand int는 사용을 안 하시고요. rand range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오도 포함해요. 오 범위의 정수, 난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몇 번 실행하다 보면은요, 얘는 방금 5가 나왔죠. 몇 번, 1도 나오고요. 1도 나오고. 네. 이렇게 5도 나와요. 이렇게 5도 나오고요. 1도 나옵니다. 양쪽이 전부 다 포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란드 인트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레인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레인지의 사용법과 동일하게 란드 레인지를 이용하면 뭐 사용법 헷갈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수 난수를 만들어낼 때는 랜덤.랜덤, 그 다음에 정수 난수를 만들어낼 때는 random.randRange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게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이기 때문에 이 모듈 이름을 이용을 하시려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랜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문장은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라는 걸 한 번 실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임포트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이름, 란드라고 하는 이름만 계속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랜덤 만드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는 시간 됐네요.